뭔가 약간 펴져 있어. 기울어서. 모르겠죠? 이것도. 자, 이제 이 신발끈 정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일단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왜 신발끈 정리라고 불러요? 그 신발끈처럼 생겼대. 이 모양이. 뭐 다른 말로는 뭐 사선의 정리라고 부르는데, 왜 사선의 정리냐면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대각선이 사선이죠. 그래가지고 사선의 정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두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 정리를 되면 1번 모든 다각형에서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삼각형만 보는데 막 이렇게 찌그러진 다각형들 있죠? 다 됩니다. 대신에 이 다각형이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돼요. 이런 다각형에서는 다 성립해요. 대신에 주의할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제가 오각형 가지고 해볼게요. 여기를 x1, y1, x2, y2 써볼게요. x3, y3 한번 정리합시다. x4, y4 그 다음에 x5, y5면요. 자, 얘네를 여러분들이 사선 정리하기 위해서 쓸 때 x1, y1 쓰고 얘 먼저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x2, y2 쓰고 그래서 x3, y3 x4, y4 그 다음에 x5, y5 쓴 다음에 다시 한번 x1, y1을 쓸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서를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다각형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이 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무조건 순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나 얘가 와야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애가 와야지. 얘 다음에 얘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중구난방으로 얘 썼다가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애들로만 쓰셔야 된다. 맨 처음에 있는 애를 다시 한번 쓰는 거 맞는데 인접한 애들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맨 처음을 이걸로 시작해도 돼요. 나 x3로 여기로 시작하고 싶어. 그런 다음에 나는 이쪽으로 돌래. 그러면은 일로 도세요. x2, y2, x1, y1 그 다음에 x5, y5겠죠? 네, x4, y4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쓴 거 한 번 더. 이건 오케이입니다. 얘는 오케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다각형이 다 될 수 있고요.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여전히 대각선으로 오른쪽 아래끼리 먼저 다 곱한 거. x1, y2부터 x5, y1 이거에서 빼기 왼쪽으로 곱한 거 x2, y1 해서 마지막에 x1, y5 하는 거. 네, 자, 이렇게 곱하신 거를 빼주시고 절대값하고 2분의 1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선공식의 어떤 그 원리고요. 나중에 이 원리는 기하를 배울 때 아시게 될 거예요. 기하 중에서도 벡터라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응용 버전인데, 응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문제는 좀 쉬웠지만 제가 이제 응용 버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삼각형이 있는데, 자, 이런 애가 있대요. 여기가 2,3, 여기가 9,5, 여기가 6,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 당연히 2, 3, 5, 5, 6, 2, 그 다음에 2, 3 해놓고 이렇게 그래서 답을 낼 수 있지만, 좀만 더 스마트하게 문제를 푼다 치면은, 자, 그쵸?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친구는 굉장히 쉽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점을 맨 앞과 맨 뒤에 두면은 어쨌든 0이 되는 친구가 많아지니까 계산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몽땅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어떻게? 여기다가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죠. 평행이동 시켜봤자 넓이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점이 0,0 자, 왼쪽으로 2, 아래로 3 갔으니까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얼마가 되니?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점이 0,0, 3,2, 4, 마이너스 1 되겠죠? 얘네를 가지고 사선 공식을 하면 더 편하죠. 왜냐면 가운데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 쌤 그래봤자 숫자 한 자릿수 곱하는 건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 문제는 할 필요가 없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얘네가 문자로 나왔다면 그때는 0과 0이 많은 게 0,0이 있는 게 좋다는 거. 이런 문제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선 공식, 그러니까 이 신발끈 공식을 배울 때 이 두 가지까지 다 같이 배워주는 게 올바르게 배우는 거고요. 이런 거를 당연히 많이 알고 있을수록 등급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설명 한번 해보고 싶었고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볼게요. 무리함수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하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여러분들은 숙제를 다음 시간 토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참고로 말하면 오늘 여전히 데일리 테스트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온 친구들 아마 숙제를 하고 갈 건데 숙제를 안 하지 마시고요. 합시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좀 풀어진 건 알겠어요. 근데 먼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좋은 등급 받을 거니까 네, 기훈이가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 찾아야죠, 기훈이는. 기훈이 점수를 들어보면 정신 차려야 되는 점수예요. 그래서 찾으면 되겠네요. 나 진짜 기훈이한테 되게 서운한 게 막 영어는 3등급 나와도 괜찮은데 수학은 2등급 나왔다고 막 학원 바꾸냐마냐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막 아니 와. 진짜 너무하잖아. 기훈아, 네. 어떻게 생각해? 네, 알았어요. 자, 할게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자, 갈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무리함수는 얘네들의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쓸게요. 무리함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무리함수의 시그니처 두 가지만 할게요. 무리함수의 시그니처는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입니다. 제가 말했죠? 시그니처란 무엇이다? 그 함수에서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걔를 알면 문제가 또 풀리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유리함수는 점근선, 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대칭축, 1차 함수는 기울기 이런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배우면 거기 또 시그니처가 있고요, 로그함수 배우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울 때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걔네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 잘 풀리더라.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시작점과 방향은 다 아시는 거니까 금방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루트 x, 루트 앞에도 양수, x 앞에도 양수면은 오른쪽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 쪽에만 음수면은 왼쪽 위로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니까 위로 가고 안에는 음수니까 왼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얘는 둘 다 마이너스가 있는 친구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 친구는 y는 루트 앞에만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y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더하기 3 이런 친구를 그려봐라 그러면은
일단 이건 모든 함수에서 기본인데 x 앞에 개수로 놓는 거는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x 앞에 개수로 놓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함수는 일단 방향이 아니다, 시작점 먼저. 시작점이 2,3인데 2,3인데 2랑 3, 그렇죠? 근데 방향이 왼쪽 아래구나 이렇게 가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약간의 팁이긴 한데 여러분들 가끔 문제가 안 풀릴 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데 문제가 안 풀릴 때가 가끔 있어요. 무리함수가. 그게 왜 그러냐면 무리함수 생김새가 약간 이렇게 여기 이마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면은 잘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리함수를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접선 같은 거 쳐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튀어나오게 그려주시면 잘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마가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이고 무리함수의 이제 중요한 거, 무리함수의 역함수와 이제 그다음에 그 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다 아시다시피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거든요. 근데 2차 함수의 일부죠, 일부. 정확히는 2차 함수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렇죠? 네. 다 아시다시피 2차 함수의 일부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정의역과 시험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말했죠. 역함수를 식으로 풀 때는 정의역 지역을 미리 바꿔놔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죠? 킬러 문제일수록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거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니까 허상만 다시 한번 잡죠. 네. 수환이가 잘 배웠나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무리함수 나랑 같이 수업했었나? 안 했어요? 네. 무리함수의 허상은 어디에서 나와요? 언제 나오죠? 허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무리함수는 언제 나옵니까? 아니에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다른 챕터예요.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에요. 알았죠? 제가 이 챕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무리함수의 허상 기호는 어디서 나오니? 아, 진짜 너무하다. 예? 근데 연우 있었으면 벌써 난리 났겠죠? 네. 그 맞으면 내가 맞다 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무리함수의 허상 어디에서 나올지 스스로 답을 내보세요.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은수야 어디서 나오는데? 제곱할 때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y는 이건 좀 풀기 합시다. 지금부터 제곱할 때라는 거를 만약에 몰랐던 친구들은 이건 좀 필기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약간 준킬러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준킬러를 틀리면은 2등급도 위태위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볼게요. 얘랑 y는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문제는 간단하죠? 한 번쯤 풀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되게 이런 문제는 그래프로 풀게 됩니다. 자, 이걸 만약에 제가 그래프 그리지 않고 풀어보면은 정답이 k가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올 거예요. 너무 많이 풀어서 답을 그냥 외우는데 한번 볼게요. 자, 얘랑 이 무리함수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근데 내가 그림을 아무것도 안 그리고 이제 하수죠. 엄청난 하수들 3등급 이하 이제 3등급 밑에 친구들은 일단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연립을 합니다.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죠. 넘기고요. 판별식을 씁니다. 왜냐하면 D가 0보다 커야 될 것 같죠?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풀어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빼기 4K의 제곱이 판별식 이거 0보다 크려면 네, K가 4분의 1보다 작다가 바로 나오죠? 네. 정답이 틀렸죠? 그쵸?
근데 봐봐요. 3, 4등급 애들은 정답이 틀렸다는 걸 이제 학원에서 배울 때 이제 학원 쌤이 한별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림을 그려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너가 길게 일자리 직선을 막 그려보는데 이렇게는 두 점이 맞지만 어느 순간부터 또 두 점이 아닌 한 점밖에 안 만나잖니. 그러니까 접할 때부터 여기 이 시작점 지날 때까지 이 사이가 정답이야. 그래서 K는 4분의 1과 0 이상이야. 이 유형을 외워 이런단 말이야. 이 유형을 외워서 들어가면은 진짜 2등급 힘들지. 저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가면은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림 잠깐 다시 지우고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잘못한 건 없잖아. 아니 어떤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근데 연립을 했지. 두 아이의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해야 되고 연립하는데 루트가 보이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제곱을 했지. 제곱해가지고 2차 함수가 나오길래 서사는 두근 판별식을 썼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너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무리함수 문제를 풀 때 뭔가 제곱을 하게 됐을 때 조심하게 되겠지. 제곱하면서 내가 뭔가 허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잘 들어봐.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리함수가 있고 무리함수가 있지. 그리고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어. 그렇지.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는데 K는 이 직선의 y절편이고, 그렇지? 근데 알다시피 여기 튀어나온 부분, 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작점 사이가 K의 근인 건 나도 알고 있어. 잘 들어봐. 딱 너네가 둘이 같다고 놓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곱을 한 이 순간 있잖아. 이 순간부터 뭐가 생겨? 이쪽에 허상이 생겨요. 무리함수에 똑같은 친구의 허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는요, 얘를 풀고 있을 때는 결국 흰색과 빨간색 이 허상과 노란색이 만나는 걸 구하게 되는 거니까 4분의 1보다 아니 0보다 작아져도 K가 0보다 작아져도 두 분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정답이. 그렇죠? 그럼 왜 제곱하면 허상이 생기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랑 y는 x 플러스 k랑의 교점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밑에다 그려볼게. 여러분들은 더 좀 넓게 그려도 돼. 자리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x랑 얘랑 만나는 점 구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지?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x랑의 교점을 막 찾고 있을 거야. 교점이 여기 있네? 그치? 한 개씩 생길 거야, 그렇지? 근데 잘 들어봐. 어쨌든 식으로만 이제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친구들은 얘를 또 여전히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거야? 제곱하겠지? 제곱해봐. 야, 지금 이 식이랑 너네가 얘네끼리 연립해서 제곱한 식이랑 다를 바가 없냐?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빨간색 네모친 거 있지? 제곱해서 얘를 풀겠다는 건 사실 얘랑 만나는 점과 얘랑 만나는 점을 동시에 구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상에서 만나는 점도 포함되게끔 포함이 되어 있는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제곱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반대편에 허상이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걸 의심하고 있어야지 계속. 아니 그래야 1등급이 된다니까. 저 유형을 외우면은 3, 4등급이고 이 유형이 왜 그런지 알게 되면 1등급이라니까. 물론 2등급은 이 원리를 모르더라도 내가 제곱하면서 허상이 생긴다는 걸 모르더라도 2등급은 그림을 그려서 푸니까 2등급이 나와. 아니 어쨌든 선생님 내가 학원에서 배워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셨고 내가 일단 y는 루트 x를 그렸고 얘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그려봤어. y절편이 k인 직선을 막 그려봤어. 여기는 하나밖에 안 만나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되겠구나. 나 얘랑 사이 구해야지. 이러면서 2등급 애들은 맞아. 근데 1등급은 이건 당연히 알고 있고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랄까 무리함수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나오는 문제가 맞지만 왜 그런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제대로 된 논리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맞아. 수환이가 까먹어서 좀 아쉬웠어. 네. 기운이 한번 한번이 아니라서. 아니 저는 두 번째 시도에 맞춰. 아 그랬어? 그럼 못 들어서 못 맞춘 걸로 합시다. 어쨌든 간에 자 무리함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 킬러 문제는 1등급에 갖는 킬러 문제가 만약에 무리함수와 유리함 그러니까 만약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서 나온다면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어디다 쓰지? 여기다 지우고 쓸게. 어차피 킬러 문제는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합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킬러 문제는 유리함수에서 나올 거야. 유리함수가 더 어려워. 킬러 문제 만들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무리함수는 킬러 문제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별로 안 어렵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더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평타 이상, 2등급 이상은 맨날 받는 친구다. 그러면은 이거 저기 연습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면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쪽에 집중하고 싶다면 유리함수 쪽이 더 이제 연습하기가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시험 이제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또 일찍 마무리할 거고 제가 이번 주는 조금씩 일찍 끝낼 거예요. 여러분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자이스트리까지 함께 하니까 좀 달려야 되거든요. 네. 어디 봅시다. 페이지는요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고요. 실전 마무리랑 최고 수준은 제가 다음 시간 숙제로 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56부터 63까지를 풀어보시고 자이스트리 피세요. 없는 사람들은 써갑시다. 어차피 숙제 안 해오면 또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네, 포기하지 마시고 써보세요. 자이스토리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이스토리 함수는 풀지 않을 거예요. 함수는 나중에 연수구랑 운윤요구도 역함수 해야 되는데 연수구, 운윤요구 제외하고 제가 이제 보충을 할 겁니다. 역함수 할 때는 운윤요구 들어오고 지금 알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볼게요. 자이스토리는 페이지를 불러드릴게. 페이지? 아 페이지 말고 번호로 불러드릴게요. 어서부터 해야지. 자 뒤에 32부터 써드릴게요. 자이스토리는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32부터 좀 한 50문제 들어갈 거예요. 40문제 잠깐만. 잠시만. 오케이. 이게 맞네. 많이 안 할게. 네. 75번까지만 하죠. 네. 뒤에 36, 75인데 이건 자이스토리 숙제입니다. 자이스토리 수학하는 꼭 준비하시고요. 왜냐하면요, 자이스토리 좀 필요해요. 제가 절반밖에 없어서 뒤에 절반밖에 그 뭐냐 안 푸는 거라 좀 아깝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 초보한 부분들은 많이 연습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친구들 중에 본인이 자이스토리 이미 수업 다 풀었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는 거죠? 네, 자이스토리 풀어오시면 돼요. 지난번에 그 약간 성민이가 숙제 안 해서 나가서 숙제를 하고 갔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숙제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자, 앉아 계세요. 네,